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닝 강의에서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분류, 그리고 그 분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렸었는데요. 필기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세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간단하게 안내는 드렸었는데요. 민주국가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로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대의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대신한다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대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표자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은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정치학자 몽테스키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삼권 분립, 로크의 이권 분립, 이런 개념들이죠. 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립시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부와 국회죠, 의회, 그리고 만들어진 법률을 바탕으로 실제로 정치를 행사하는, 권력을 집행하는 그러는 행정부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의원 내각제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변형된 형태인 의원 정부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먼저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냐,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선거를 한 번만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선거를 반드시 한 번만 하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입법부, 국회가 국회에서 다수당, 당들 중에 당선이 많이 된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그 중에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즉 런닝메이트식으로 각부 장관들을 구성을 해서 내각, 행정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입법부가 무엇을 낳는다? 행정부를 낳는다. 선거는 몇 번만 하고 한 번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의원 내각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무엇을 구성한다?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하는 체제다. 의회와 행정부는 결국 일원하다, 같은 개념이다, 일치될 수 있는 개념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그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국가 원수를 그대로 살려놓고 타협을 했죠. 국가 원수 너를 살려놓는다. 다만 너는 무엇만 한다? 상징적으로 군림만 한다. 하지만 뭐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 국가의 머리 숫자고 으뜸 원자니까요. 머리로서의 으뜸인 머리, 대표적으로 왕들이 있겠죠. 유럽에는 지금 또 왕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네덜란드랑 스페인, 덴마크 이런 나라들 다 지금 현재 왕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본도 왕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왕들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죠. 모두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더불어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도 있죠, 유럽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의미의 대통령이고, 즉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 정상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원 내각제 국가에도 누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이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랑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대통령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들은 존재는 하는데, 군림은 하는데 통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즉 대통령이 있다고 무조건 대통령제 국가다? No. 그렇죠?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치는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 또는 총리가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의원 내각제 국가를 한다. 즉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분리되어 있으면 의원 내각제 국가고,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결국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하고 있으면 대통령제 국가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총리 또는 수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행정부의 수반을 우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라 부르기도 하고 수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혼용해서 쓰는데 크게 두 의미를 구별 없이 쓰는 경우들도 많지만, 구별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리는 전체를 관할한다는 뜻이고요. 그 말 자체가 공무원적 성격이더라. 현대 국가의 공무원적 성격을 총리라 부르고요. 수상은 한자로 머리 숫자에 재상상자더라. 즉 서로 상자의 의미 중에는 재상이라는 뜻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신하 중에 최고다라는 의미로 수상이라는 말을 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다. 원칙적으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되고요. 그 대표가 총리가 돼서 이 총리가 내각의 그 강요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의원 내각제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영국 같은 나라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들만 모두 강요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 단일 정당 정부를 구성하는데, 반면에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당이 아닌 당들의 사람들도 강요로서 임명을 하는 연립정부 내각형의 정부형의 내각제 형태들을 띠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들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의원 내각제는 핵심이 뭐다? 융합이다. 대통령제는 독립이 핵심인데, 권력의 제한 독립이 핵심인데, 의원 내각제는 융합이 핵심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래서 의회가 무엇을 구성한다? 내각을 구성하더라. 그 이해가 입법부고 그 내각이 행정부겠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의회에서 선출된 누가? 총리가, 다수당의 대표가 무엇을 구성한다? 내각을 구성한다. 1번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2번, 그 내각은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 의해 뽑힌 의회가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내각이 만약에 일을 잘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의회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각 또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각과 의회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연대 책임. 3번,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의 구성원으로서의 강요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당에서 100%를 다 데리고 오고,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소수의 정당에서 몇 명을 데리고 오고 본인의 정당에서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강요로서 임명을 하게 하는 어떤 연립정부형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결국 핵심은 의회 의원이 내각의 강요로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3번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성격을 얘기할 때 이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나중에 같이 얘기하고요. 헌데 그 제도가 대통령제의 특징이 아니라 무엇의 특징이다? 그렇죠.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즉 내각의 강요를 누가 겸직한다? 의원이 겸직한다라는 거.
대통령제에서는 이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제도다. 4번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에서 정부에서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내각과 의원이 결국에는 일체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각도 무엇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현재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제적 요소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 그렇죠.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시간 정도에 같이 얘기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네 가지의 어떤 의원 내각제적인 형태에 대한 특징뿐만 아니라 서로 이런 상호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내각 불신임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앞선 영상에서도 봤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 내각의 총리와 강요들이 부정 스캔들이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의회는 다음 총선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의회의 다수파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회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각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해서 내각을 모두 바꿔버릴 수 있다. 즉 자기 당에서 다시 의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그 총리가 다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게끔 만드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 가능하고, 스페인에서 얼마 전에 그 최초로 있었던 그 내각 불신임권 행사가 그 대표적인 얘기죠. 반면에 내각 또한 의회에 대해서 견제하는 수단이 있죠. 의회 해산권. 내각의 총리가 국회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내각의 어떤 정책들을 국민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 내각이 큰 승부수를 두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의회를 해산해서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되고 그 총선에서 자기의 내각을 낳게 한 정당이 다시 한번 큰 다수당이 되면 자신의 내각이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하지만 승부수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돼서 이 내각을 탄생시킨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거나 하는 극한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 그 의회에 의해서 내각 또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각은 본인한테 유리한 경우, 즉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리고 의회가 내각을 크게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의회를 해산시켜서 총선을 다시 치르고 그래서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행사도 극단적으로 가능하더라.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의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장점 일단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얘기했듯이 의회의 신임을 잃은 내각은,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현재의 내각, 행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의회가 다수당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회는 그러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내각, 즉 내각이 정치적 책임이나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의회는 즉각적으로 내각을 사퇴시킬 수 있는, 즉 불신임에서 내각을 사퇴해야지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이런 의원 내각제다. 의회가 그러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각을 무엇할 수 있다? 불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가 결국 내각하고 굉장히 뭐 연동된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협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같은 편이니까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 싸움이 좀 적겠죠. 세 번째, 내각의 의회 해산권 그리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즉 의회와 행정부가 갈등이 생기면 오랫동안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뭐 총선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속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 판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빠르고 높다라는 것,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은 첫 번째, 의회 다수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도 과반수가 됐고, 그리고 그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 내각이랑 의회가 모두 한 당에서 모두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즉 견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의회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즉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을 만들어서 연립내각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정당들이 연합을 하겠죠. 즉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다수당을 중심으로 뭐 그게 A면 A, B, C라든지 A, D, E라든지 이렇게 당을 연결하기도 하거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이 연립내각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구성을 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립내각을 우리는 군소정당이라고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군자는 무슨 군? 그렇죠. 무리 군자, 작을 소자. 그래서 작은 무리의 정당들이 군소정당들이 난립하게 된다. 어지럽게 난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당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내각을 잘 못했을 때 누구 당의 책임이냐? 서로 연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래서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의회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러 당들이 모여서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 이 상황이 전국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단점일 수 있죠. 예. 여기까지가 의원 내각제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제 줄여서. 헌데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고 했죠. 아까 전에 대통령제로 개념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엇이면서도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어야지만이, 즉 두 가지가 모두 일치되어야 하지만이 해야만이 대통령제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더라.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요. 즉 대통령이 국가 통치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대통령제의 핵심입니다. 선거를 2번 하는 거죠. 대통령제의 핵심은 선거를 2번 하더라. 첫 번째,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엄격하게 분리돼서 권력을 나누는 거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관계다. 견제, 균형, 권력 분립이죠. 대통령제는 그 태동한 게 미국의 영국에서의 독립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정부 형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국가 원수이자 그 사람이 행정부의 수반까지를 모두 함께 맡는 것,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기도 하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된 정부 형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호 독립된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대통령은 대선이라고 하죠. 대통령을 선출을 따로 하고 국회의원 선출, 총선으로 따로 해요. 그래서 각각 선출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원화시킨 거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서로 나눠서.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서로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거죠.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선거를 2번 해서. 그리고 대통령제의 특징은 국회의원이 뭐를 겸직할 수 없다?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장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더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강요로 겸직하고 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법률안 제출권 또한 국회의원만 가능한 것이, 원래 대통령제는 법률안 제출권을 대통령 또 정부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 의원만 있다라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이더라.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더라. 하지만 한국에는 있더라. 그래서 이 2가지가 한국의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더라. 이 2가지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부하기로 할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핵심은 강한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분립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수단이 무엇이더라? 법률안 거부권이더라. 즉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해서 다시 그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본회의로. 그랬을 때는 다시 법률안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져서 국회의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다시 통과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권한이고, 반면에 국회의원은, 의회에서는 각종 동의권, 승인권, 그렇죠? 즉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탄핵 소추, 즉 고위공무원을 파면시켜달라고 이렇게 청원하는 것, 이걸 우리는 탄핵 소추라고 하고요.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거쳐야 된다? 탄핵 소추부터 거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입법부가 누구를?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겠죠. 이렇게 각각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대통령제의 장점은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 5년 중임할 수 없다. 즉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통령의 임기가 파면되지 않는 한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죠. 즉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정치적 요구에 책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의회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거, 대표적인 장점이죠. 더불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 다수당이, 아무리 다수당이 대통령이 나온 당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 대통령제의 단점, 거꾸로죠. 의원 내각제의 장점이기도 한 국민적 요구에 상대적으로 의원 내각제보다 둔감하다라는 거.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재 정치가 우려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통령제를 통해서 몇 명의 독재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 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당은 뭐예요? 대통령을 선출한 당, 그렇죠? 대통령이 나온 당을 우리는 여당이라 하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당들을 뭐라 불러요? 야당이라 부르죠. 이미 우리 영상에서도 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즉 대통령을 선출한 당이 총선에서 적게 뽑히고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한 당들이 많이 뽑히게 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리고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입법을 하고 그를 집행하는 그 둘 사이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 전국이 혼란스러울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됐을 때 전국이 굉장히 혼란할 수 있다. 이 점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원 정부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봐요. 이원 정부제는 뭐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으뜸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제라고 얘기하기도 개념 정의하기가 모호하고 의원 내각제라고 정의하기도 모호해서 두 형태와는 좀 더 다른 두 가지와는 다른 어떤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 정부제다라는 어떤 개념 정의를 하게 되었고 이원 정부제가 전형적인 먼저 대통령제와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대통령제에서는 누구와 누구, 무엇과 무엇,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한 사람인데 이원 정부제에서는 행정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외치, 외교와 국방은 누가? 대통령이 하고 더불어 내치, 안에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권은 총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이 행정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게 이원 정부제의 특징이고요. 다만 총리에 대한 임명권 그리고 비상시에 대통령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라는 개념 이걸 갖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단순히 군림하는 정도 상징적인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강하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라는 것은 대통령제와 유사하면서도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임명된 총리가 한다라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또 다른 점이고요. 더불어 의원 내각제와도 다른 점이 있어요. 총리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다수당의 대표가 됐던 데 반해서 총리를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이것이 의원 내각제와 다른 점이고 더불어 대통령이 무엇을 갖는다? 의회 해상권도 갖더라. 내각이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의회 해상권을 갖더라.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와 다른 이원 정부제의 특징이더라. 반면에 의원 내각제하고의 유사한 점 또한 있죠. 의원 내각제하고 유사한 점, 총리가 무엇을 구성한다? 내각을 구성한다. 그리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점으로서의 이원 정부제더라.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라는 것. 대통령제와 유사한 점으로는 대통령과 의회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라는 것.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것. 다만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총리를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이게 또 이원 정부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원 정부제가 대통령제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들을 여러분이 구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원 정부제 공부의 특징인데 이원 정부제를 뭐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 이런 등등의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도 있어요.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그냥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권한이 강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이원 정부제가 무조건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게 되는 어떤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것, 정부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 거기까지도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더 진행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를 뭐한다? 임명한다. 그리고 총리가 무엇한다?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것. 막 섞여 있죠? 대통령이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를 임명은 하되 총리가 임명된 총리가 무엇을 구성한다? 내각을 구성한다. 이원 정부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어디와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 즉 총리가 야당에서 배출되는 경우인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 다수당을 봤더니 그 다수당이 어디와 다르더라.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다르더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이 아닌 본인이 좋아하는 A라는 만약에 그 총리를 임명을 했다. 그러면 그 총리를 누가 거부할 수 있더라? 의회 다수당이 거부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의회는 내각을 뭐 할 수 있다. 불신임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이 본인이 좋아하는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 임명권이 있다라고 해서 임명을 하게 되면 다수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당이기 때문에 쉽게 내각을 불신임해서 그 내각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다수당에서 뽑은 사람, 즉 추천한 사람이 결국은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임명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총리로 만들 수는 없다. 왜? 본인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면 의회 다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내각을 불신임해서 다시 바꿔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리면 국가가 계속 혼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 다수당이 원하는 사람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달라버리는 총리가 달라버리는 총리의 당이 달라버리는 그런 무슨 정부가 생길 수 있다? 동거 정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어로 코하비타스라는 말을 써요. 코하비타스. 예,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동거 정부. 영어로는 코헤비테이션이겠죠? 글씨를 막 엉망으로 쓰네요. 코헤비테이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거주한다는 뜻이죠. 예, 헤비테이션 함께 거주한다. 즉 싫은 사람끼리 함께 거주한다. 동거 정부를 얘기합니다. 이 동거 정부가 되면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행정부에 있는 총리가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예, 이럴 때 동거 정부일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는데 그 동거 정부가 되는 그 상황 어떤 상황? 여소 야대인 상황이더라. 이런 것들 공부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이럴 때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을 해소 중지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원 정부제도의 장점을 하나씩 보면요. 평상시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총리가 권력을 좀 분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 분산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반면에 위기 시에는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 또한 아주 큽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이면 그렇죠? 아마 여대 야소의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이면 사실 대통령의 힘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리는 대통령이 또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권위주의적 통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 이원정부제가 무조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이면 오히려 대통령제에서보다도 더 권위적인 통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강력한. 반면에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이면 어떤 정부가 생겨난다? 동거 정부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더라. 예, 이렇게 설명하면 세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개념을 좀 형성시켜 드리도록 도와드릴게요. 1번. 첫 번째.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를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부 형태는 아이디얼 타입이더라. 즉 이념형이더라. 즉 이념형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딱 떨어지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대통령제라 하고, 이러한 개념을 의원 내각제라 하고, 이러한 개념을 이원 정부제라 하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여기에 가깝고, 어떤 나라는 여기 가깝고, 어떤 나라는 대체로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만 분류할 수 있을 뿐이더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민주국가에서는 결국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채택했는데 권력 남용을 방지할까봐 권력 분립을 시도했다. 크게 권력 분립을 하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 중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혹은 의원 정부제냐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그 중에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다? 상호 밀접한 관계다. 왜? 입법부에 대한 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그 국회 중에 다수당의 대표가 무엇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무엇을 구성한다? 내각,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선거는 한 번 하고 그 입법부의 대표, 즉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그 총리가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즉 장관들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더라. 그래서 상호 밀접한 관계고, 이런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다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더라. 국가 원수는 상징적이고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더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고,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즉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된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의회와 연대 책임을 갖죠, 서로. 그리고 국회의원이 내각의 장관, 강요로서의 겸직이 가능하고, 내각도 뭘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더라. 하지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서 내각을 해체하고 다른 내각을 만들 수 있고, 내각은 더불어 의회 해산권이 있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을 통해서 다시 이 내각을 유지하냐 아니면 다른 내각으로 만들어지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더라. 이러한 의원 내각제에는 세 가지의 큰 장점들이 있더라. 첫 번째, 정치적 요구와 책임에 굉장히 민감하더라. 그리고 서로의 협조가 용이해서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고, 세 번째, 이런 해산이라든지 불신임을 통해서 신속히 어떤 갈등이 해결될 수 있더라. 이게 세 가지의 장점이고, 반면에 단점은 의회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견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집단이 아무도 없더라. 두 번째, 그 반대인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그 난립하는 정당들끼리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내각 안에 있는, 그 내각 안에 있는 어느 정당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정치적 책임 소재를 묻기도 어렵고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가 핵심이겠죠. 반면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더라? 엄격하게 분리된 관계더라. 그래서 선거를 몇 번 한다? 2번 한다.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대통령제더라.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부 형태더라. 그래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일치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제도더라. 엄격한 권력 분립 또한 이 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더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정부 형태더라. 이러한 독립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선으로 뽑히고 국회의원은 총선으로 뽑혀서 각각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서로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서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더라. 그리고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고 법률안 제출권은 오직 의회 의원만 있다.
이 반대가 바로 의원 내각제더라.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더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현재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는 있더라.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더라.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법률안 거부권이더라. 즉 본회의에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더라. 한번. 뿐만 아니라 국회도 정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동의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고위공무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파면해달라고 요구하는 탄핵 소추권 등이 국회에게 있겠죠. 물론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있고요. 이런 장점들로는 대통령이 임기보장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 가능,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방지할 수 있더라. 반면에 단점으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국민적 요구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죠. 독재 정치의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여소야대, 즉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적고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 했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많으면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는 으뜸이 두 개다. 즉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각각 맡아서 하는 정부 형태더라. 일단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과는 또 다른 구별 실익이 있는 정부 형태더라. 그래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구별지어서 공부를 해 놓아야겠죠. 먼저 의원 내각제하고 유사한 점은 총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총리가 누구를 구성한다? 내각을 구성한다라는 것. 이게 의원 내각제하고 유사한 점이고 더불어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통령제와 유사한 점은 대통령과 의회가 선거를 각각 치른다라는 것, 두 번 치른다라는 것, 정당성이 각각 나눠져 있다라는 것, 대통령제와 유사한 점이겠죠. 반면에 대통령제와 다른 점은 전형적인 행정권이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것, 으뜸이 두 개라는 얘기죠. 즉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다만 총리를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비상시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한다라는 것, 비상대권이라 한다 했죠. 전권을 행사한다라는 점이 일반적인 대통령제와는 또 다른 점이겠고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랑 다른 점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한다는 것. 즉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었는데 이원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 해상권을 갖는다는 것. 누가? 대통령이 의회 해상권을 갖는다는 거죠. 총리가 의회 해상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의원 내각제와 다른 점이더라. 더불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여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르게 되면 결국 총리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그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즉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동고정부 코하비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약해지더라. 그리고 이럴 경우에 대통령과 의회 갈등을 해소하거나 중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그 국회와 대통령이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은 평상시에는 권력 분산이 되고 위기 시에는 비상대권으로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단점은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이면 아주 힘이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통치 가능성. 다를 경우에는 동거정부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혼란하더라. 즉 그 중간이 없죠. 이런 부분이 이원 내각제의 단점이기도 하더라. 예, 지금까지 얘기를 아주 자세히 했는데요. 지금까지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교과서 수능 문제들은 물론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상식도 많이 넓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배움은 새로움은 즐거운 것이다. 잊지 마시고 마무리할게요.